축구골 쉽게 넣는 방법.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수비가 들어오기 전에 골키퍼하고 1대1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좋죠. 요즘 축구의 트렌드인 치고 달리기, 그죠? 속공 이런 거. 예전에 월드컵 때 그 독일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넣은 골, 그런 골이 넣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그죠? 빨리 뛰어서 수비가 자리를 잡거나 아무도 없을 때, 노마크 찬스일 때 혼자 달려 들어가서 골을 넣는, 그게 가장 쉽게 넣는 거예요, 그죠? 그걸로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 사람이 가레스 베일 같은 사람, 대표적인 예라고 봐야죠. 레알에서 많이 쓰고 있고, 레시포드 같은 선수도 그런 스타일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공보다 느리니까 공을 앞쪽으로 빠르게 찔러 넣는 거죠. 그리고 공이 보이면 그냥 뛰는 거예요, 그죠? 업사이드 트랩이 아닌 상태에서 뛰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장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옆에서 한 명 더 띄워주는, 그죠? 그게 가장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골을 쉽게 넣는가? 가장 좋은 건 PK 있죠? 그러니까 수비수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PK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PK 상태 아시죠? 골키퍼하고 1대1 찬스, 그 골 자유투 넣듯이 넣는 거, 그걸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골키퍼가 정면인 상태에서 패스나 슈팅이나 여러 가지를 받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나한테 공이 전달되면 돼요. 그러면 그 전달된 공을 슈팅을 해서 넣으면 그게 가장 어떻다? 확률이 높다. 되게 이렇게 당연한 말 같지만, 당연한 말 같은데 축구 선수들은 그런 각이 안 나오는데도 슈팅을 하는 선수들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죠? 간혹 있긴 한데 대부분은 밖으로 나가죠. 튕겨가지고 꼭대 맞거나 각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죠? 내가 차는 발에 내가 탁 쳤을 때 각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가마 찬다고 축구공을 스핀을 주는 거죠, 당구처럼.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른발잡이가 공을 찼을 때 이렇게 공이 들어갈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에서 오른발잡이가 공을 찼을 때 공이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죠, 그죠? 공을 약간 스핀 먹여서 찼을 경우, 그 스핀 먹여서 차지 않더라도 그냥 안쪽 인프런트로 그냥 차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기죠, 살짝. 그럼 이 위치에서 쳤을 경우 골키퍼가 여기에 시선이 있고, 한 이 정도 위치, 골키퍼가 나를 보고 있다는 가정하에 골키퍼가 이쪽에 이제 몰려 있는 상태에서 슈팅을 할 때는 이렇게 오른발로 이렇게 감아차 놓으면 골이 들어가겠죠, 전보다 손쉽게. 왜냐면 여기서 점프를 하거나 다이빙을 하더라도 곡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죠, 그죠? 이런 슛은 박주영 선수가 상당히 잘했죠, 예전에. 프리킥이나 이런 프리킥도 마찬가지죠. 골키퍼가 만약에 이쪽에 쏠렸다, 이렇게 찰 수도 있긴 해요, 그죠? 직선으로 이렇게 찰 수도 있기 때문에 골키퍼가 시선이 이쪽에 몰려있다, 그럴 때는 보통 밖으로 이렇게 감아차죠. 그러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보통 이렇게 수비 UFO 슛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걸 많이 해요, 그죠? PK 상태를 만들게 되면 물론 왼발잡이도 있겠죠. 왼발잡이는 반대로 하겠죠.
그래서 골키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왼발 오른발이 헷갈리는 거죠. 근데 양발잡이가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어느 발로 가마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섰는데 이쪽에 서서 가마차겠지 생각해서 이쪽으로 점프를 했는데 이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발을 딱 쏘기는 거죠. 순간적으로. 골키퍼가 생각하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마차겠지 오른발 써서, 그런데 이쪽으로 바로 차버리면 볼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어. 이쪽에 점프를 했을 때 수싸움인 거죠. 머리 싸움. 그럼 이쪽으로 차려면 페이크를 한번 줘야 되겠죠. 이쪽으로 찰 것 같은 페이크를 한번 주고 이쪽으로 차야 되겠죠. 그래야 골키퍼가 이쪽으로 쏠릴 테니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요런 상황에서 어떻게 센터링을 이렇게 날려주면, 그죠? 이쪽에서 선수가 이렇게 뛰어와서 센터링을 날려주면 이렇게 넣는, 그죠? 보통 이런 상황을 안 만들게 하죠. 여기 수비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요런 상황을 못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요 선수가 골을 제대로 못 차게끔 방해를 하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거의 19번 다 골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뭐 수비가 공격이 몇 명 더 있어요. 그죠? 뭐 수비하고 공격이 몇 명 더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 이렇게 완전 일자로 된 한가운데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 거의 골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 거의 한 80~90%는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발만 톡 갖다 대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보통 이렇게 패스를 많이 하죠. 이렇게 달려가면서 풀백이 이렇게 달려오면서, 그죠? 풀백이 이렇게 달려오면서 보통 이 패스를 하면 가속도로 달려오면서 공을 톡 건드리고 집어넣죠. 그죠? 보통 그런 옛날 수아레즈가 잘했던 그런 슛, 그게 가능해요. 그죠? 이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수비들은 수많은 속임수를 쓰죠. 이쪽으로 갈 것 같이, 이쪽으로 갈 것 같이, 그죠? 뭐 이 센터 위로 줬다가 밑으로 줬다가 뭐 이렇게 패스를 했다가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패스를 했다가, 그죠? 그러니까 공격수가 만약에 본인이 공을 몰고 들어왔는데 이 안쪽으로까지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무조건 일적으로 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골라인 아웃 시킬 수도 있지만 이 PK 쪽을 보고 공을 차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되면 거의 19번 꼭 들어가요. 그죠? 안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수비를 끌고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수비 숫자가 부족하죠. 보통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수비가 2~3명이 붙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골을 이쪽으로 차면 여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원톱일 경우, 투톱일 경우, 그죠? 양쪽에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차면 골이 되게 잘 들어가요. 그죠? 골키퍼도 헷갈리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누군가가 골키퍼의 시선을 끌어줘야 된다. 그죠? 골키퍼가 이쪽으로 오른발 쪽으로 관심을 쏠리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차야지 확률이 높은 거죠. 그냥 차는 것보다, 그냥 차면 어떻게 다르게 막을 수 있으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풀백이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이렇게 패스해서 이렇게 차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오른발 왼발.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공격수가 된다 그러면 손흥민 오른발, 이강인 왼발 이렇게 해서 좌우로 이렇게 곡선을 줘서 차게 되면 아마 골키퍼는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죠? 왼발 오른발 이렇게 차게 되면 그리고 골은 어디 위치에 차야 많이 들어갈까? 보통 골키퍼가 한가운데 있다라고 봤을 때 이쪽은 키가 큰 사람, 이쪽은 키가 작은 사람, 골키퍼도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이 사람은 유럽에 많이 있고 이 사람은 아시아에 많이 있겠죠? 키가 작으면 어떨까요? 그죠? 키가 작게 되면
이렇게 주저앉는 볼이라든지 다이빙 볼 같은 거 많이 잡겠죠. 그죠? 아무래도 민첩하게 잡겠죠. 그 반면에 이 위로 뜨는 공은 아무래도 힘들 거예요. 그죠? 순간적으로 팍 들어오는 위에 뜨는 공은 힘들 거. 그리고 코너 쪽으로 들어오는 걸.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가마차기를 하게 되면 골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죠. 점프를 해도 한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시선을 몰아놓고 다이빙을 한다고 해도 공간이 이만큼 남아요. 그죠? 손이 안 닿는 공간이 이만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놓고 이렇게 감아차면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죠? 그 반면에 이 사람이 잘 막는 골은 어떨까요? 밑에 빠르게 들어가는 공, 그죠? 한 요 정도 오는 공, 그죠? 허리 근처로 날라오는 공, 정면공, 발 밑에 바로 떨어지는 공, 이런 거 잘 맞겠죠? 그죠? 이런 건 순간적인 스피드를 이용해서 잘 막을 거예요. 그죠? 다만 뜨는 공,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점프하는 공, 그죠? 가로로 이렇게 점프하는 공은 잘 못 막을 확률이 높아요. 그죠? 기력지가 짧으니까 아무래도 손가락 끝에 맞을 확률이 되게 높고, 손에 맞더라도 손이 제껴지면서 뒤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이 사람들이 낮게 까는 공을 뭐 안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안 들어간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 요 위치에 공을 넣었을 때 가장 힘들고 막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기를 많이 노리죠. 모서리. 골키퍼, 세계적인 골키퍼들은 뭐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모서리에 골을 넣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많이 맞고 튕기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 장신일 경우 바로 밑에 들어오는 공을 잡기가 힘들죠. 이런 경우는 보통 발로 이렇게 막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두 번째 슈스팅을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작전을 짤 수 있겠죠. 내가 낮게 깔아서 찰 테니 이 친구가 맞고 튕겨 나오면 2차로 누군가가 달려들면서 차라라는 작전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죠? 네야 선수가 이 낮게 오는 공을 참 잘 막죠. 다리를 이렇게 부채처럼 딱 포개가지고 공을 딱 막죠. 그런 스타일도 되게 잘 맞긴 해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유럽 선수들이 깔아서 잘 차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골키퍼가 장신이니까 골키퍼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공을 잡으려고 해요. 발보다는 손이 먼저 나가요. 그죠? 그럼 이렇게 서 있으면 주저앉으려고 그러겠죠. 주저앉거나 점프를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키가 크면 점프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골을 먹든지, 이런 골은 막을 수도 있겠죠. 키가 크면 어떻게 운이 좋으면 막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키가 작은 사람보다는 키가 크면 여기에 이렇게 쭉 해버리면 빠르게 몸을 날리면 이렇게 쭉 들어올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PK 같은 것도 발을 쏘기는 경우가 있죠. 오른발 왼발 다다다닥 차는 게 이유가 무슨 발로 찰지 모르니까 발을 짧게 짚고 다다다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골키퍼를 쏘기는 거예요. 어느 발로 찰지 모르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죠? 근데 그냥 이렇게 차면 알죠. 대부분 골키퍼들이. 그죠? 잘하는 노련한 골키퍼는 얘가 물론 비디오 분석도 하겠지만 이 친구가 어디로 찰 거라는 거 대충 감을 잡아요. 그죠? 그렇게 감을 잡고 예측으로 점프를 하지 않는 한 PK 같은 골은 맞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냥 단순히 반사신경만으로 잡기는 힘들어요. 어느 정도 예측하고 분석하고 연습을 했을 때 PK 골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역사적으로 PK 골을 많이 봤을 때 양 사이드로 넣었을 때 확률이 가장 커요. 그죠? 근데 이제 자신감 있게 딱 차느냐, 약간 당황하느냐,
따라서 승부가 갈려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양쪽 코너로 차면 열의 아웃은 다 들어가요. 괜히 이렇게 이상한 행동 하다가 안 들어가고 그러죠. 근데 골키퍼는 이제 이쪽이 확률이 높으니까 한쪽을 버리고 한쪽으로 먼저 뛰죠. 그죠?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쪽으로만 온다고 생각하고 뛰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한쪽은 포기하고 한쪽으로 뛰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골을 많이 넣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럼 수비할 때는 어떨까요? 그죠? 수비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 위치에서 이렇게 공을 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쪽으로 어디 오면 이쪽에 한 명 서 있으면 좋겠죠. 키 큰 친구가. 그죠? 이쪽으로 프리킥 많이 차면 키 큰 센터백이 여기 한 명 딱 서 있으면 좋죠. 그럼 헤딩으로 걷어내면 되니까. 그럼 키가 작은 사람들은 요 옆에 이렇게 서주면, 벽을 만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골이 안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한중간에서 한 명이 방해를 하면 골을 제대로 못 찰 확률이 크죠. 그러면 양쪽 45도 한 명, 중앙에 한 명, 이렇게 해주면 골을 잘 못 넣어요. 각이 안 나오니까. 안 그러면 저 멀리서 중거리 슛을 한 3-40m 중거리 슛을 넣어야 돼요. 그죠? 그게 들어갈 확률은 매우 낮죠. 혹가다 한 번씩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골이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요 각도 45도하고 한중간에가 제일 높아요. 요즘 잘하는 친구들은 거의 한 8, 90, 한 70도 정도에서도 차서 넣기도 하더군요. 한 요 정도만 각이 나와도 차서 넣는 친구들이 있긴 해요. 살짝 감아가지고. 오른발잡이 이쪽에서 슈팅할 경우는 거의 오른발로 찬다고 봐야죠. 확률적으로. 이쪽으로 찼을 경우는 왼발로 찬다고 봐야죠. 보통 선수 배치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간혹 이렇게 이 선수가 이쪽으로 오고 이 선수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수비를 약간 혼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선수 배치를 할 때 오른발 가마차기를 잘하는 친구를 이쪽에 배치를 하고, 직선 강슛을 넣는 친구는 중앙에 배치를 하고, 왼쪽으로 잘 넣는 친구는 왼쪽에 밖에 이쪽에 배치를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왼발로 차야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죠? 왼발로 차야 되죠. 그렇게 해야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방향이 아니에요. 이건 발로 차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 아웃프론트로 차기도 하고 인사이드도 차기로 하는데, 안전한 거는 인사이드로 찼을 때가 안전하죠. 물론 아웃프론트도 차긴 하는데, 그러니까 바깥쪽, 신발이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잖아요. 그죠? 바깥쪽으로도 차기는 해요. 그죠? 근데 가마차는 사람일 경우에는 오른발로 차야 되죠. 그죠? 오른발로 차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오른발로 차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수비하려면 그 선수의 장기가 뭔가를 파악해야 되겠죠. 가마차이가 장기인지 아니면 강한 직선을 차는지. 그죠? 요런 골을 잘 넣었던 선수가 한국에는 유상철 선수, 예전 2002년 때 유상철 선수가 요런 골을 잘 넣었고, 안정환 선수는 요런 골을 잘 넣는 스타일이죠. 박지성, 안정환 선수가 넣었던 골이 요런 스타일의 골이고, 그 황영조 그 뭐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하여튼 하여튼 요런 중앙에 보통 센터포드들은 보통 요렇게 중앙으로 거의 일자로 차죠. 그죠? 양쪽에선 가마차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가마차는 친구들은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대체로 공이 떨어지더라도 요 어디 근처를 노리죠. 그 이탈리아전에 우리가 넣었던 골,
우리 이탈리아전에 설기현 선수하고 2002년 때 안정환 선수가 넣었던 골은 다 요쪽 이 아랫단, 그러니까 요 위치죠. 요 위치 아니면 요 위치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헤딩을 해서 공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발로 막아도 되는데 발로 막기는 좀 위험하니까 이 사람이 손으로 막으려고 점프를 했는데 이게 공이 위에서 밑으로 떠지다 보니까 못 막은 거죠. 자기가 점프하던 그 속도가 느려가지고 못 막은 거죠. 설기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강하게 터닝 슛을 했는데 그 골키퍼가 키가 크다 보니까 못 막은 거죠. 그죠? 그 발로 막을 수 있는데 발은 2차로 2차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골키퍼가 발기술이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요즘 골키퍼들은 어떻습니까? 발기술을 배우죠. 물론 그게 선수 포백한테 패스를 하려고 발기술을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공을 순간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발을 딱 갖다 대서 공을 막기 위해서 발기술을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세계적인 골키퍼들은 전신을 다 이용을 하죠. 그죠? 온몸을 다 이용을 해서 골을 막는 거죠. 그죠? 한국은 이런 게 보면 여태까지 골키퍼들이 보면 발을 잘 안 써요. 그죠? 그리고 우리 편한테 백패스를 할 경우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죠? 규정이 바뀌어서 발로 이렇게 잡아야 되죠. 첫 터치를 발로 잡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시간 끄는 행위 같은 걸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쪽 수비수가 백패스를 했을 때 골키퍼가 발로 잡아서 다시 수비수한테 패스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골키퍼한테 공을 차서 손으로 잡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편이 백패스를 할 경우는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죠? 발로 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즘 골키퍼들은 손기술 뿐만 아니라 발기술 배우고 있고, 얼마 전에 조현우 선수 지도할 때 그 발기술이 없다고 발기술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 발기술을 가르치고 있죠. 조현우 선수한테 발기술을 가르치고 있고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게임 뛸 때 보니까 발기술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죠? 옛날에 발기술 하면 진짜 김병지 골키퍼 발기술이 최고였죠. 너무 최고라서 문제죠. 너무 최고라서 문제지만 하여튼 발기술은 김병지 선수가 진짜 한국 골키퍼 중에 최고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규정이 백패스를 해도 손으로 받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발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발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었는데 김병지 골키퍼 당시 그분은 약간 이렇게 드리블도 하고 성격이 약간 특이한 골키퍼였죠. 그런 스타일의 골키퍼가 외국에 한 명 있었는데 막 골키퍼가 나와가 골도 넣고 하는 그런 골키퍼가 있었어요. 그죠? 그 골키퍼 같이 김병지 선수도 이렇게 막 저 위에까지 나와서 막 드리블하고 막 그랬었죠. 그걸 히딩크 감독은 별로 좋게 안 봤어요. 그죠? 그때 당시 규정은 그래서 그 최후에 이훈재 골키퍼로 바뀌었었죠. 그게 눈밖에 나는 바람에 드리블 하다가 히딩크 감독 아이씨한테 눈밖에 나는 바람에 이훈재 선수가 골키퍼를 하게 됐죠. 참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그죠? 어쨌든 골키퍼는 그래요. 그죠? 10번 잘하다가 한 골 먹으면 욕먹고, 참 그죠? 10번 선방하다가 한 골 먹으면 욕먹는 게 골키퍼예요. 그죠? 어제 10골 막았다는데 오늘 한 골 먹으면 욕먹는 게 골키퍼예요. 그죠? 참 별로 안 뛰는 것 같으면서 누가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예전에 뭐였더라? 골키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공격을 안 하면 들어가서 샤워도 안 한다는 골키퍼가 움직일 일이 없어가지고 라커룸에서 샤워도 안 하고 들어간다는 그런 우습게 얘기
우선 약간 농담처럼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진짜 골키퍼도 정말 그 자세히 보면 물론 이렇게 각 포지션마다 기술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고 뭐 공략법이 있고 있겠지만 골키퍼는 정말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 그죠? 점프, 다이빙, 뭐 손으로 처리, 펀칭도 해야 되죠. 또 발로 막아야 되죠. 발로 드리블도 해야 되죠. 패스도 잘해야 되죠. 판단력도 좋아야 되죠. 수비 진두 지휘도 해야 되죠. 골키퍼는 정말 그 힘든 축구 어찌 보면 스트라이커만큼이나 골키퍼는 정말 힘든 위치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죠? 축구골 쉽게 넣는 방법 물론 많은 연습을 해서 넣어야 되겠지만 어떤 요런 위치 요런 포인트를 잘 공략을 하면 보다 쉽게 골을 넣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